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생리통도 심하게 경험하고 관계도 원활하지는 못하고 배뇨에도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가 정말 이거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의 빗줄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사실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생리통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생리통 때문에요. 막 정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막 그 정도로 엄청 힘들어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약도 먹고 한의원도 가기도 하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한 해법이 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비뇨기과에서는 해법이 있나요? 어쨌든 산부인과 쪽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저희들은 시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의대나 아니면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장기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소리는 심장내과 선생들은 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호흡기내과 선생님은 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투석 환자분 담당하시는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신장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거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궁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시도를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역으로 비뇨기과에서는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방광의 문제로 방광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얘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죠. 근데 생리라고 하는 게 자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점이 자궁에 일단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어서 1차성 생리통이 있고 2차성 생리통이 있는데 이제 2차성 생리통은 산부인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내막증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거나 그래서 생기는 생리통을 2차성이라고 하고 이제 1차성 생리통은 특별히 산부인과적인 장기에 큰 이상이 없는데 생리통이 있는 경우는 이제 생리 기간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서 호르몬인가요? 호르몬보다는 호르몬 아니에요? 예,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걔네들이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의 근육들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이 수축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궁 바로 아래쪽에 당연히 골반 근육이 있는데 이 골반 근육도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거의 100% 딱딱하고 뭉쳐있는 골반 근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궁 자체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자궁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뭐 부인과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골반 근육만 조금 편하게 만들어도 생리통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교육을 그리고 전문의 양성하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장기에 대해서만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비뇨기과 선생들은 배뇨에 문제가 있으면 방광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자궁 딱 여기에 대해서만 메인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골반 근육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안 좋은 거구나. 네, 맞아요. 그게 예민하면 다 안 좋아요. 일단 방광이 안 좋으면 이 하반신의 근육까지 다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광뿐만이 아니라 생리통이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골반 근육도 예민한데 그러면 안쪽에 있는 자궁도 예민하고 골반 근육이 예민하면 그 안쪽에는 얘들이라고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성관계도 별로 만족도가 안 좋겠네요? 왜냐면 치립구도 불편하고 요도도 예민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배뇨에 문제가 잘 생겨서 뭐 이렇게 관계만 하면 방광염이 자꾸 생기거나 평소에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못 찾거나 새벽에 깨거나 아니면 생리통 심한 사람들은 지립구도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질염기 한 번 느낄 때 그분들은 두 번, 세 번 느껴야 되는 거고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만만치 종합적으로 않구나.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역으로 좋은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자궁에도 큰 문제가 없고 네. 그런 사람들은 배뇨에도 큰 문제가 없고 네. 특별히 뭐 아랫배나 골반이나 허리가 자지러지게 아픈 기억도 별로 없고 네, 없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막 도망가면서 관계를 못할 정도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생리통도 심하게 경험하고 관계도 원활하지는 못하고 배뇨에도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산부인과를 더 많이 가고 남들 안 가는 비뇨기과도 가는데 깨끗하게는 잘 안 낳게 되고 그렇게 지내시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집에서 좀 빠르게 완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생리통이 있는 성인 여성이라면 자궁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자궁 부속기에 변화가 있는지는 본인이 불편하다면 생리통이 있다는 게 좋은 현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은 저도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심한 양반들은 보통 골반 근육도 강하게 과도한 긴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걸어도 보고 산책도 하고 가벼운 좀 운동도 좀 해보고 요가나 스트레칭도 해보고 욕조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 같은 것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생리통 골반통 심한 양반들이 쾌계 운동을 하거나 스쿼트 같은 걸 해서 하반신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악화되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고요. 그러면 생리통 있는 사람은 케겔 운동이나 스쿼트는 하면 안 되네요. 제 환자분이면 그리고 제가 진단했을 때 골반 근육의 상태가 병적으로 좀 긴장하다고 확인이 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반신욕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이완시키는 그런 요가 같은 거를 좀 하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이유로 여성분들도 요즘에 이제 짐에 다니시거나 헬스클럽에 다니시면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몸매 관리를 위해서 아 지금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돼서 근력 운동 해야 돼요. 이제 뭐 살 빼기 위해서 해야 돼요. 뭐 몇 달 뒤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해야죠.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운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운동 전후로 해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운동 끝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집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사우나도 같이 병행을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뭉쳐있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칭을 배 이상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어쨌든 한번 근육을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했다가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혼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육 뭉쳐 있는 거야 솔직히 손으로 해가지고 풀어준 게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리를 벌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를 하더라도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정말로 이 증상 조절이나 이런 거에 약간의 도움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그럼 내가 반신욕을 6개월 하면 생리통이 나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골반 근육이 좀 더 병적으로 뭉쳐 있는 경우에는 골반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마사지를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마사지를 TLE 마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TLE 마사지가 뭐냐면 닥터 TLE라고 하는 프랑스 항문외과 의사가 이제 항문 관련 진료를 보는데 본인한테 진료 보러 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 꼬리뼈를 만성적으로 아파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항문이 만성적으로 아프다고 진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항문외과 의사가 볼 때는 항문에 대해서는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꼬리표나 항문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이 골반 근육이 아픈 사람이더라. 그래서 아팠을 때는 근육이 돌멩이처럼 땡땡하게 굳어지니까 마사지하는 사람이 여성의 질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바깥쪽 방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했을 때 수개월 뒤에 항문통과 꼬리뼈 통증이 없어지더라. 그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사람의 논문을 따라서 다른 의사들도 많이 해봤더니만 결과가 되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골반 근육이 강하게 뭉쳐있는 사람들은 보통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심한데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 2, 3회 정도는 이 TLE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얘는 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와, 이거 생리통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애인이 대신 해주면 이거는 정말 더 좋겠네요. 애인이나 남편이 해주면. 예,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를 하다가 이제 마사지로만 끝나는 경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에서 에로틱으로 넘어가고 진도 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릴레이션십에도 도움이 될 또 수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도 창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생리통이 있어서 나는 성관계를 위해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돈 안 들고 하는 물리치료 개념으로 근데 그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물리치료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물리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저는 남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자분들이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요 한 달 중에서 열흘간 짜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열흘간 짜증이 있으면 남자들이 계속 여자친구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근데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거 되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커플이라고 해도 네.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달라고 얘기 꺼내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가 봐야죠. 남자가 봐야지 마사지를 여자가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야 내가 봤는데 내가 해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리치료도 하면서 원하는 것도 얻어내고 남자분들이.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TLE 마사지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생식기의 상태가 다들 불편감이 내재되어 있고 과민함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약간의 지식 없이 시도를 하다가는 오히려 여성분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민한데 잘못 건드려 놓으니까. 근데 우리가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어쨌든 막 만져서라도 풀어주는데 너무 뭉쳐 있으면 살살이라도 만져가지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TLE 마사지 할 때는 약간 좀 힘있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러브젤을 충분히 바르고 되게 여기서 등장해야 돼 러브젤. 네, 되게 부드럽고 젠틀하게 네. 해야지 어느 정도 치료과를 기대할 수 있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남자들 과격한 사람 너무 많아요. 막 팍팍 하면 빨리 낫는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아픈데 과격하게 자극을 주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다가 싸우고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생리통 있는 사람이 출산 후에 생리통이 사라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게 되면 네네. 이제 골반 근육에 약간 이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애시당초 이 사람은 결혼 전에 골반 근육이 너무 하드하게 뭉쳐 있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드하게 뭉친 게 강직이 어느 정도 조금 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애 낳고 나서는 생리통이 좀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진료를 보고 내진을 해보면 그래도 정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식기가 예민해져 있고 뭉쳐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전이 너무 심했으니까 지금의 상태를 호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의 상태도 결코 정상은 아니세요.